서울의 추운 겨울밤, 연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자친구 민준과의 다툼을 떠올렸다. 너 정말 나 사랑해? 민준의 물음에 연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문밖에서 들려온 소음이 그녀의 인생을 뒤집어버렸다. 겹집으로 이사온 연하가 문을 두드리며 도와주세요. 제 짐이라고 말한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 연지는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부모님의 기대 속에 민준과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 부모님은 좋은 집안, 안정된 직장을 강조하며 연지의 삶을 설계했다. 하지만 연지는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그날 밤, 연하는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들어왔다. 죄송해요. 비가 와서. 이사 중에 문이 잠겨서 연하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연지는 그녀를 도와 짐을 옮기며 대화를 시작했다. 연하는 27살, 그래픽 디자이너로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새 출발을 하러 왔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연지는 출근 준비 중에 연하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다. 어제 도와줘서 고마워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카페에서 만난 연하는 솔직했다. 사실 전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이사 왔어요. 부모님 때문에 연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 자신도 민준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다. 부모님 기대 때문에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연지가 중얼거리자 연하가 손을 잡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날부터 연지와 연하의 만남은 잦아졌다. 함께 산책하며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연하는 연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사회가 강요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연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시했다. 민준과의 키스는 의무감이었지만 연하와의 대화는 설렘이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금기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한 주 후, 민준이 연지의 집을 찾았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연하라는 사람 때문에 민준의 질투 어린 눈빛에 연지는 당황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그날 밤, 연하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연지 씨, 괜찮아요. 목소리가 연지는 눈물을 흘리며 연하를 안았다. 나 모르겠어. 이 감정이 뭐야? 연하의 포옹은 따뜻했지만 연지는 이 선택이 가져올 후폭풍을 예감했다.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은 결혼 날짜를 재촉했다. 민준이처럼 착한 사람 없어. 빨리 아이 낳고 안정되게 살아. 어머니의 말에 연지는 속이 타들어갔다. 집에 돌아와 연하에게 털어놨다.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연하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랑 같이 있어요. 그 고백은 연지의 세계를 흔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민준이 연하를 목격하고 소리를 질렀다. 너희 둘이 뭐야? 대치 상황에서 연지는 선택해야 했다. 민준을 택할지, 자신의 감정을 따를지. 연지는 민준을 밀어냈다. 미안해. 나 너 사랑 안 해. 민준의 충격받은 얼굴이 잊히지 않았다. 연하와 함께한 밤, 연지는 자유를 느꼈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할까? 사회의 시선은? 이 결정의 대가는 컸다. 연하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연지는 불안했다. 시간이 지나며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연하가 말했다. 여기서 자유로워지자.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덮쳤다. 연지의 회사 동료가 둘의 사진을 보고 수근거렸다. 연지, 요즘 이상해. 여자랑 너무 붙어 다니네. 연지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민준이가 헤어졌다고? 왜? 연지는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안 맞아.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그날 저녁,
연아와의 데이트 중에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집에 와, 중요한 얘기 있어. 연지의 심장은 멎을 듯 했다.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과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지야, 너 연아랑 뭐야? 민준이가 답았대. 충격적인 대면이었다. 연지는 부정하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엄마, 나 여자를 좋아해. 어머니가 쓰러지듯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치료받아. 이건 병이야. 연지는 충격으로 몸이 떨렸다. 연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연아의 메시지. 미안해. 나 부모님 때문에 멀어져야 할 것 같아. 배신감이 밀려왔다. 연지는 홀로 남아 절망했다. 부모님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다. 병원 가자. 전문가 상담받으면 나아질 거야. 어머니의 눈물 어린 부탁에 연지는 갈등했다. 정말 병인가? 사회가 말하는 정상이 뭘까? 연지는 인터넷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 차별은 일상이었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연아를 찾으러 그녀의 집을 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어젯밤에 짐 싸서 나갔어요. 연지는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왜 도망쳤을까? 연아의 부모님 압력 때문일까? 연지는 민준에게 사과하러 갔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민준은 차갑게 말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가족들에게 뭐라고 해. 그의 말은 연지의 죄책감을 키웠다. 회사에서 연지는 집중하지 못했다. 상사가 요즘 왜 그래? 실수 많네라고 지적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다. 그날 밤 연아로부터 연락이 왔다. 미안해. 부모님이 강제로 시골로 보냈어. 하지만 너 생각해. 연지는 화가 났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같이 싸우자고 했잖아. 연아의 대답. 나도 무서워. 가족 잃을까 봐. 둘은 몰래 통화하며 관계를 유지했다. 연지는 부모님 몰래 연아를 만나러 시골로 갔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스치며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도착해 연아를 보니 그녀는 야윈 모습이었다. 부모님이 감시해. 결혼하라고 재촉해. 연아의 눈물에 연지는 안아주었다. 함께 도망치자. 하지만 연아는 주저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일자리, 돈. 서울로 돌아온 연지는 결심했다. 커밍아웃을 준비했다. 친구들에게 먼저 털어놨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사회에서 버틸 수 있겠어? 라고 걱정했다. 한 친구는 나도 동성애자지만 숨기고 살아. 가족 때문에. 그 말은 연지의 결의를 흔들었다. 부모님에게 말할 날이 다가왔다. 저녁 식사 중 연지가 말했다. 엄마, 아빠. 나 동성애자예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먼저 폭발했다. 이 집에서 나가. 그런 소리 다시 하지 마.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래? 우리가 잘못 키웠나? 연지는 설명하려 했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았다. 치료받아. 아니면 상속 포기해. 경제적 압박이었다. 연지는 집을 나와 친구 집으로 갔다. 하지만 친구도 오래 못 있어. 부모님 알면. 연지는 호텔에서 지냈다. 돈이 빠르게 줄었다. 연아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나도 지금 힘들어. 연아의 부모님이 그녀를 감시 중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연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약을 먹으며 버텼다. 회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성과가 떨어져 상사의 말에 연지는 반발했다. 개인 사정 때문에. 하지만 사회는 용서하지 않았다. 연아와의 통화는 점점 줄었다. 부모님이 폰 압수했어. 연지는 홀로 싸워야 했다. 어느 날
연아의 부모님이 연지의 집을 찾았다. 우리 딸 건드리지 마. 내가 유혹한 거지. 모욕적인 말에 연지는 분노했다.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변태라고 비난했다. 연지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 어머니가 곁에 있었다. 왜 그래? 돌아와. 하지만 조건은 전화 끊고 치료받아. 연지는 거부했다. 나 자신을 부정할 수 없어요? 연지는 새 직장을 찾으려 애썼다. 면접에서 가족 상황은? 이라는 질문에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숨기는 게 익숙해졌다. 하지만 밤마다 연하를 그리워했다. 몰래 만난 날 연하가 말했다. 나 결혼할 거야? 부모님 강요로 배신이었다. 연지는 소리쳤다. 왜? 우리 사랑이었잖아. 연하의 눈물. 미안해. 나 약해. 연지는 연하의 결혼 소식에 무너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그녀는 서울 거리를 방황했다. 비가 오는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연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고통의 대가는 컸다. 사랑을 택했지만 모든 걸 잃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해 생각 바뀌었어? 라고 물었다. 연지는 잔이요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연지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 포기하고 자유 선택했어. 하지만 일부는 후회해. 외로워. 연지는 자신의 선택을 의심했다. 새 직장에서 연지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연지 씨, 남자친구 없어? 물음에 없어요 라고 하면 왜? 예쁜데. 연지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연하의 결혼식 날 연지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을 봤다. 연하의 미소는 가짜처럼 보였다. 연지는 메시지를 보냈다. 축하해. 하지만 행복할까? 연하로부터 답. 미안해. 나 선택 잘못했어. 연지는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만난 연하는 눈이 부어 있었다. 결혼 후 매일 후회해. 남편은 착하지만 사랑 안 해. 연지는 그럼 이혼해. 나랑 같이. 하지만 연하는 이미 늦었어. 아이가 임신 소식이었다. 연지는 충격받았다. 나 때문에. 연하의 눈물. 아니, 부모님 압력으로. 하지만 너 생각하며 버텨. 이 대화는 새로운 갈등을 낳았다. 연지는 연하를 설득하려 했지만 사회가 용서 안 해. 이혼녀. 동성애자. 연하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연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연하는 미안. 나 돌아갈게. 또다시 배신. 연지는 분노로 가득 찼다. 부모님 집을 찾았다. 왜 나를 인정 안 해? 소리쳤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 우리도 아파. 아버지는 내 선택의 결과야. 연지는 그럼 가족 포기할게. 집을 나서며 눈물이 흘렀다. 시간이 지나며 연지는 독립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LGBT 단체에서 활동하며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이 나도 가족 잃었지만 지금 행복해. 그 말은 위로가 됐다. 하지만 연하의 소식이 들려왔다. 이혼 소송 중이래. 친구로부터 들은 말에 연지는 연락했다. 도와줄게. 만난 연하는 지쳐 보였다. 남편이 동성애를 알았어. 폭력적이었어. 연지는 안아주며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연하의 부모님이 개입했다. 법적으로 막을게. 위협이었다. 연지는 변호사를 찾으려 애썼다. 돈이 부족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고조되는 긴장 속 연지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엄마,
제발 어머니는 주저하다 생각해볼게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했다. 그런 일에 끼지 마. 가족 내 분쟁이 시작됐다. 연지는 연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 이게 사랑의 대가야? 연하의 이혼 소송은 길어졌다. 법정에서 연하는 동성애 때문에 결혼이 잘못됐다고 증언했다. 판사는 가족 가치를 강조하며 난색을 표했다. 한국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지는 방청석에서 지켜보며 분노했다. 왜 사랑이 죄야? 연하의 남편 측은 유혹당했다고 주장했다. 연지가 증인으로 불렸다. 우리는 사랑해요. 연지의 말에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언론이 보도했다. 동성애 이혼 소송, 사회 논란, 연지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미지 실축, 상사의 말이었다. 실업 상태에서 연지는 아르바이트로 버텼다. 부모님 집안에서도 논란이 됐다. 친척들이 집안 망신이라고 수근거렸다. 어머니는 병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에 연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선택이 엄마를 아프게 했어. 연하에게 말했다. 포기할까? 연하는 안 돼. 이제 와서. 소송 중 연하의 부모님이 연지를 찾아왔다. 돈 줄게. 멀어져. 제안이었다. 연지는 거부했다. 사랑은 돈으로 안 돼. 하지만 경제적 압박은 컸다. 연하는 나이 양육권 때문에 버텨야 해. 아이가 태어났다. 연지는 내가 도울게 하지만 법은 동성 커플을 인정 안 했다. 시간이 지나며 여론이 변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지지 캠페인이 일어났다. 동성애 권리 해시태그가 퍼졌다. 연지는 인터뷰를 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전통 가치 파괴, 연지는 위협 메시지를 받았다. 공포 속에서 살았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연지를 불렀다.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이제 이해할 것 같아. 어머니의 말은 변화의 신호였다. 아빠 설득해볼게. 연지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 연하의 이혼이 확정됐다. 양육권 공동 후 판결이었다. 연하는 자유로워졌지만 상처가 컸다. 아이 때문에 죄책감 들어 연지는 함께 키우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새 집을 구했지만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런 사람들 살아. 둘은 관계를 공식화하려 애썼다. 파트너십 등록을 시도했지만 법이 없었다. 연지는 단체 활동을 늘렸다. 변화를 위해 싸워야 해. 연하는 동의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이게 가치 있을까? 연지와 연하는 함께 살며 아이를 키웠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유치원에서 엄마 둘이에요. 라는 질문에 아이가 당황했다. 연지는 설명했다. 사랑하는 가족이야. 하지만 아이의 친구 부모들이 피했다. 영향 안 좋을까 봐. 연지의 어머니는 점점 지지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대화를 시작했다. 왜 그랬는지 들어보자. 가족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친척들의 비난은 계속됐다. 연지는 내 선택의 결과라고 받아들였다. 연하는 새 직장을 찾았다. 디자이너로 복귀할게. 둘의 삶은 안정됐지만 과거 상처는 남았다. 밤에 연하가 울며 말했다. 배신해서 미안해. 연지는 이제 괜찮아. 함께라면.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연지와 연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평등을 위해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반대파의 폭력으로 부상당했다. 병원에서 연지는 생각했다. 이 대가가 너무 크지 않을까? 시간이 흘러 아이가 자랐다. 엄마들 사랑해. 바이의 말은 위로였다. 연지와 연하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축복 속에.
가족도 일부 참석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다. 여전히 차별은 존재했다. 연지는 일기에 썼다. 사랑을 택한 대가로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얻었다. 연하와 함께한 삶은 가치 있었다. 이 선택은 옳았을까? 당신이라면 가족을 배신하고 사랑을 택하겠는가?